국민의힘의 장동혁과 당권주의의 인물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아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장동혁은 누가 오늘의 장동혁을 만들었는가?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배신자 얘기를 국힘당 당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거칠게 한동훈을 몰아세우면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또 왜 그래야만 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이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언론들은 한동훈이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의 동작 하나하나가 그리고 말 한마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판에 명태균이 통일교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거의 모두 중진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 정치판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솔직히 믿을 만한 정치인들이 없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깨끗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모두가 다 썩어 빠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 자리에서 한동훈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시적절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당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러면서 당 지도부의 친한계 밀어내기를 비판했습니다. 제가 시적절한 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동훈이 어제 콘서트장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 작성에 한동훈 가족이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 속에 당원 게시판을 조사하고 있죠. 그리고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이 하는 얘기가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라는 말이 뼈아프게 들립니다.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흘 뒤면은 성탄절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예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이 3번의 부인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정확한 예수의 예언이었었죠. 예수를 그동안 목숨까지 내놓을 듯이 충성을 보이면서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부활 후에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부활 이후에 만났던 것이죠. 이때에 야 베드로야 너 배신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배신자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지요. 물론 정치를 하면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은 역사가 또 세월이 그 진위를 누가 옳다 그르다 그것을 훗날 가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동혁과 주변 인물들이 당권을 지금 고모잡고 있는 자들이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에게 배신자 소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장동혁 측에서 배신자 운운을 할 수 있을까? 특히 당 대표인 장동혁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을 보면은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렇게 다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문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 1명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의 적 1명은 도대체 누굽니까? 김정혁이고 끝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한동훈을 내부의 적의 1호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동혁이는 모든 우파는 힘을 한데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적인 수사 발언을 계속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장동혁은 한동훈을 배신하지 않았었습니까? 배신. 장동혁의 정치 출발은 주호영 아래였습니다. 육선의 주호영. 처음으로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었는데 주호영과도 결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초짜 중에 초짜 이 장동혁이를 비대위원장인 한동훈이가 사무총장으로 발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언론들은 다 0.5 초선자다. 그러니까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런 초선 국회의원이다. 이 초자를 사무총장 중직에 맡겼다. 사무총장은 대개 3선급 중진 의원을 발탁하는 것이 통례였었죠. 파격을 넘어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장동혁은 정치판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큰 인물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선거판에서 한동훈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장동혁은 재선에 2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가치라든가 견해가 다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무감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방글에 대해서 한동훈 가족이 연루가 돼 있다라면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첫 타켓으로 김동혁 전 최고를 중징계하라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수순은 한동훈을 치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한동훈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 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라면서 대인배로서 다 어우르겠다. 나를 지금 비난하고 김종혁을 몰아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다 끌어안고 용기 있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검사로서 좌천당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저는 권력에 찍힌 누구 말처럼 들이받는 소 같은 공직자였을 뿐이다. 그때의 의식적으로 일상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탄압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 들이받는 소, 이 표현은 누가 했었습니까?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이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호선이가 자기 블로그에다 이렇게 쓰지 않았었습니까?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본 마음, 장동혁의 마음을 대신 자기가 기록해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한동훈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다는 것은 제 오래되고 단단한 생각이다. 정말 정치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포용력과 받아들이는 마음은 대인배 이상 갑니다. 아부 떠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정치인을 오래간만에 만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제 오래되고 단단한 생각이다. 여러분, 재작년에 12월 27일인가요?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임명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단단함 때문에 계엄 저지 영부인 문자 1십, 그러니까 읽고서도 답장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교의 만남 거절 등으로 빌미가 될 수 있는 유혹적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고든 길을, 정치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은 고든 길을 걸어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본인이 자기 심장을 어제 토로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얘기를 어제 콘서트장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콘서트장에 모여있던 한 1,500명의 그 지지자들이 한동훈에게 도토리, 이건 여담입니다. 도토리라는 구호로 열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참으로 그 참석한 자들이 수준이 높은 그러한 유머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발랄한 그런 용어를 쓰면서 한동훈을 지지했다라는 후문인데요. 대통령의 그 초성만을 따서 도토리 비슷하게 발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대통령의 대자 대신에 도를 썼고, 대통령의 통자 대신에 토를 썼고, 그리고 영자 대신에 리를 써서 대신 초성만 인용해서 도토리, 이것으로 한동훈을 지지하고 여로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은어를 사용하는 것도 재치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의 중심은 아니죠. 이 콘서트에서 펼쳐졌던 대화 내용보다는 당내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진들 그리고 원로들이 분위기가 조금씩 장동혁에서 한동훈 쪽으로 저울추를 옮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은 2호선 당무감사위가 김정혁을 희생양으로 만든 다음에 주위 분위기, 속된 표현으로 해서 간을 보고 있으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가 한동훈 지지를 선언했고, 주호영, 윤한홍, 장동혁에게 큰 쓴소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들이 모두 친윤계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정치판이 그게 아니다 해서 원로들 역시 당이 처한 위기감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진들이 하나 둘씩 자기의 속내를 밝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장동혁 혼자 정치는 하지 못하죠. 그것을 이미 홍준표가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장동혁이 혹시 만에 하나 한동훈을 조금 더, 나도 지금은 당 대표이니까 혹시 장동혁이 한동훈과 동급선상에서 놓고 한동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 대표가 될 때에 어느 쪽의 지원을 받았었는가? 그쪽의 정치적인 부담 신세 때문에 한동훈을 매섭게 몰아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패착 중에 패착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장해찬이 어떤 인간입니까? 참 지저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김민우, 박민영이가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날뛰면서 한동훈을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이 아주 마음껏 짓밟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힘당으로서는 정말 보수의 원조답게 가려야 할 인물들 또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장동혁도 한동훈을 만났을 때에 당시 하던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배신의 정치는 결코 오래 가질 못합니다. 곧 그들도 역시 똑같이 대하게 될 뿐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 하는 꼴을 보면서 빨리 하시라도 이재명이가 정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이제 정직해야 합니다. 정치는 이제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